1,015만 원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내부자들의 지작가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약관을 받으실 겁니다. 그거 펼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제가 생겨도 잘 안 보셔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면 되니까요.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봐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보장과 함께 약관 내용까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또 안 되는 보상은 어떤 경우인지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수술비 보험을 요즘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요. 예전에는 뇌출혈,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아야 보상이 되는 보험 위주였다면, 요즘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보장을 받는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 청구를 하실 때 진단서나 소견서에 질병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만 보장이 됩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 그 앞에 뇌조직이 괴사하게 되는 질환이며, 뇌출혈은 뇌혈관의 출혈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뇌혈관 장애입니다. I60부터 I69까지가 뇌혈관 질환 코드인데요. 뇌출혈, 뇌졸중보다 확장된 부분이 바로 이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입니다. 보장이 많아졌죠.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일대 발병률을 보시면 뇌출혈만 가입했을 때보다 뇌졸중이 더 보장이 많고, 뇌졸중보다 뇌혈관 일대가 보장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뇌질환 중 가장 많은 질병이 뇌경색이고, 그 다음이 기타 뇌혈관 질환이니까 가능하면 뇌혈관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심혈관을 한번 볼까요? 심혈관계 질환은 그림과 같이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인데,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하는 질병인데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흡연이나 콜레스테롤과 동물성 지방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질환이 일어날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조절, 음주나 흡연을 안 하고 관리를 잘 하신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저처럼 고기 좋아하고 약간의 음주와 흡연도 하고 쉬는 날엔 쇼파와 일심동체가 되는 사람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제대로 알고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심혈관 질환의 질병 코드는 I20부터 I25까지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보다 확장된 내용이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인데,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심장질환의 68% 이상 해당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 20%가 넘네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증과 2차성 심근경색증만 보상이 되시니까, 협심증이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게 되면 보상이 안 되시는 거네요. 증권들을 확인해 보시면 급성 심근경색증만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본인의 증권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늦지 않게 대비하셔서 후회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보통 수술이나 시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비싸다 보니 수술비 위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설계사분들도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하십니다. 하지만 뇌혈관, 허혈성 심장 수술비를 가입했다고 다 보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수술의 정의를 알려드리자면,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절단, 절제, 절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흡입, 천자, 식경차단, 미용 성형의 목적, 피임 목적,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복강경 검사, 카테터를 이용한 디스크, 신경 성형술, 초음파 치료 등은 수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고객님이
작은 근종이 있어서 수술을 하셨는데 보상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근종 자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는데 이분은 병원에서 고주파로 태우는 시술을 하셨답니다. 보상이 되셨을까요? 아까 보셨듯이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보상을 못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실비가 있으셔서 병원비는 받으셨지만 수술비에서는 보상이 안 되셔서 너무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 연락을 주셨다면 미리 안내를 받으셨거나 수술 방법을 바꾸실 수도 있었을 텐데 치료가 다 끝나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항상 미리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의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 좁아진 관상동맥을 대체할 수 있는 혈관을 연결해서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이며 수술비에서 보상이 되는 수술입니다. 스텐트 삽입술, 좁아진 관상동맥을 확장시키는 수술이며 수술비 보상이 되는 수술입니다. 뇌동맥류 색전술, 동맥류 속에 미세 도관을 삽입 후 이를 통해서 코일을 넣고 동맥류 속 혈류를 막는 치료로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아 수술비 보장이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술이 있지만 수술 받기 전 어떤 수술인지 확인을 하시고 보험사에 먼저 보상이 되는지 문의를 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관열, 비관열 수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관열 수술이란 내시경 수술, 카테터 수술, 신의료 수술을 말하며 관혈 수술은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관열은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고 비관열은 개복하지 않고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수술비를 가입하신 고객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60세 남자분으로 기존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지고 계셨고 16대 수술비를 100만 원 외에는 별도의 수술비가 없었던 분인데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하시기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셔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M손해보험에 뇌혈관, 허혈성 수술 1,500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5대 관열, 비관열 수술비 1,500, 1종, 5종 수술비 2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가입해 드렸습니다. 근데 가입하신 지 3개월 만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기존 보험에서는 보장이 되는 내용이 없었지만 새로 가입한 보험에는 심혈관 수술비 750만 원, 질병 수술비 15만 원, 5대 비관열 수술비에서 250만 원 이렇게 해서 1,015만 원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매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술을 받으실 때마다 2천만 원 넘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실비가 없어도 병원비가 해결이 된 경우였습니다. 혈관 질환은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존 보험에는 혈관 수술비가 없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기존 보험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들이 뇌혈관이나 심혈관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볼 테니까 지 작가님이 명쾌하게 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45세 주부입니다. 2009년도에 가입한 보험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1,000만 원씩 가입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가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을 다시 해야 할까요? 일단 80세 만기 보험을 오래 유지하셨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는 건 좀 아까울 것 같은데 가입하신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뇌, 심장 진단비와 수술비를 100세로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족 중에 혈관 질환이 있으신지 체크하셔서 진단비를 얼마를 하실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부님은 50대 이후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면 없던 병도 생긴다고 하시는데 남편이나 자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 왜 화병이라고 하시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게 심하면 부정맥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으로도 올 수가 있어서 특히 심혈관 질환 보험을 대비해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얼마 전에 보장분석 컨설팅을 받았는데 있는 보험을 거의 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컨설팅을 받아서 싹 다 새로 가입을 했는데 또 다시 해지하라고 하니까 화가 좀 많이 나네요. 지 작가님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화내실만 하네요. 개념 없는 설계서들 때문에 고객님 화병 오시겠네요. 보장 분석은 기존 보험을 최대한 살리는 선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좋지만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대부분 10년 갱신 보험들은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보험이 10년 갱신은 아니셨을 텐데 참 이상하네요. 아무튼 보험 내용을 보고 꼼꼼히 설명드리고 조정할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 주세요.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증권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 PD님, 다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3년 전에 자궁에 경계성 종양이 생겨서 수술만 받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비보험이 없습니다. 실비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네, 먼저 경계성 종양이라 너무 다행이시고요. 만약 5년 이내에 경계성 종양 수술만 하시고 다른 치료력이 없으시다면 실비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3년이 경과되셨다면 서류를 첨부하거나 전화 심사만으로 심사가 가능한 보험회사가 있으니 일반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에서 제외되는 뇌, 심장질환이 있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을 꼭 확인을 해야 한다.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에서 보상이 되는 수술비, 안 되는 수술비가 있기 때문에 수술 받기 전에 꼭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야 한다. 뇌, 심혈관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막히거나 늘어나기 때문에 꼭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보험에 대한 어떤 문의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카톡이나 문자로 전화, 연락 주시면 이 지작가가 명쾌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내부자들은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쭉.